이어서 보실 부분은 연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소 한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연소가 되는 이 범위 내에서 폭발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폭발 범위라고 하며, 또한 폭발 한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무조건 하나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인 이론을 들어가기 앞서서 계산 문제를 지금 풀이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우리 이론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차원으로서 훑어주시면 되고, 지금은 어떻게 계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소 범위란 가연성 기체가 공기 중에 확산되어 가연성 혼합기를 만들어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적정한 농도의 범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소라고 하는 과정 자체가요, 우리가 산화, 즉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냥 모든 산화 반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열과 빛을 동반하는 산화 반응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과 빛을 동반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발열 과정이다. 그렇죠? 그래서 산화 반응과 더불어서 발열 과정이 있다면 그 과정을 우리는 연소 과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연소할 수 있는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할 건데, 이때 그냥 단순히 가연성 가스에 대한 농도 범위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는 용어로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연성 혼합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와 그리고 가연성 가스의 적절한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산화가 되기 위해서는 산소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연성 물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산소까지 같이 있어야 된다. 우리 여기서 가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물질의 성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물질 말고도 공기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혼합체를 가연성 혼합기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사이의 범위를 말하며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그래프가 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범위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로축은 에너지 조건을 얘기하니까 온도 조건이라고 연상하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가연성 혼합기의 농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 농도가 적냐, 많냐에 대한 차이로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물적 조건이다라고 표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온도 조건은 에너지 조건이다라고 했어요. 농도 조건은요? 물적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연소 범위 내에서 하한계 값은요, 말 그대로 L, FL이라고 해줄 거예요. lower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L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높은 상한계는요, 상한계는 upper라고 해가지고 UFL이라고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를 나눠가지고 이 사이의 범위만을 연소 범위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인자들에 의해서 이 연소 범위가 축소되고 확대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1번은 연소 상한계에 대한 설명이 쭉 적혀져 있습니다. 연소 상한계라고 하는 것은 UFL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퍼의 U자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연소 상한계란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최고 농도로 가연물의 최대 용량비라고 한다. 지금 보시면은 연소 범위 중에 최상한계 자체를 우리가 연소 상한계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농도 조건이, 즉 물적 조건이 가장 최대인 비율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지연성 가스는 적고 가연성 가스는 많은 상태입니다 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연성 가스는 실질적으로 타는 친구가 아니고요, 단순히 조연성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가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산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산소 공급원으로서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소의 농도는 적고 가연성 가스의 농도는 많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애초에 가연성 가스의 농도 조건이 아니고 혼합기의 농도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혼합기는 가연성 가스와 더불어서 산소를 포함하고 있는, 즉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혼합 상태이기 때문에
농도가 아주 높다, 진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면 연소 하한계의 경우에는 얘는 로어라고 해서 LFL이라고 한다.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물질의 인화점에서 농도로 물질이 연소할 수 있는 가장 최저 농도다. 그래서 가연물의 최저 용량비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연소 범위에서 마지막에 있는 요 라인을 전부 다 하한계라고 표현을 해줄 거고요. 이때는 농도 자체가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저 농도로서 가연물의 최저 용량비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연성 가스는 어떤 상태? 굉장히 많은 상태. 가연성 가스는 적은 상태로서 농도는 약간 옅다. 얘네보다는 약간 옅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연소 상한계와 연소 하한계에 대해서 나눠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 연소 범위는 어떻게 될수록 위험한 거예요? 그렇죠. 연소 범위는 당연히 넓을수록 위험합니다. 그러면 연소 상한계는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 연소 하한계는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지겠죠. 그래서 하한계의 경우에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위험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래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전에 그렸었던 그래프가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전에 했었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가로축은 에너지 조건으로서 온도 조건이었고요. 그리고 세로축은 물적 조건으로서 농도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하한계와 상한계를 각각 그려볼 수가 있고요. 연소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연소 하한계와 연소 상한계 이 범위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전에 연소 범위를 폭발 범위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럼 폭발 범위다라고 했을 때 하한계는 다시 한번 폭발 하한계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고요. 연소 상한계는요. 얘는 폭발 상한계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만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화 수증기 합선 지금 여기 요 라인은 무슨 곡선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포화 수증기 합선입니다. 혹은 포화 증기 합선입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물의 상태도 보신 적 있으실까요? 물의 상태도는 온도와 압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Y자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때 우리는 딱 이만큼만 뽑아가지고 지금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질들이 가스 형태로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스가 연소가 된다라고 해주실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가연성 가스에 관련된 연소 범위도 어떤 상태로만 기체 상태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요 포화 수증기 합선, 증기 합선 이 증기합선을 땅 하고 넘어가야지만 이제 기체화 된다라고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지금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즉 기체 상태만을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해석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때 중간 라인을 보면은 양론이라고 적혀져 있고 이 선을 쭉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 있으며 얘를 화학 양론이라고 합니다. 즉 화학적으로 굉장히 알맞은 조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CS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지만 CST라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조금 이따가 계산 문제에서 이 화학 양론비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공식 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은 화학 양론비가 뭔지 하나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화학 양론비는 적절한 상태의 농도 조건과 에너지 조건이 만나게 됐을 때 형성될 수 있는 선이다. 얘가 화학 양론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주황색으로 이러한 곡선이 하나 더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곡선은요, 실질적으로는 점선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봤더니요, 우리는 이 라인, 마지막 라인에 보시면 자연발화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여기에 조건이 딱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때부터는 자연발화가 진행될 수 있는 조건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 자연발화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최저 온도점을 자연발화점이라고 하면서 얘를 AIT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온도 포인트가 체크해져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연소 범위 안에서 가장 최저 온도점, 즉 연소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최저 온도점을 인하점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하부 인하점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무조건 물질에 대한 인하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부에서 열원을 갖다 댔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인하점이라고 하면서 거의 대부분 인하점이다라고 하면 하부 인하점이 가장 낮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부 인하점이 인하점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부 인하점도 있으니까 우리 뭣도 있다? 상부 인하점도 있다. 상부 인하점은요, 상한계와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최저 온도점을 얘기합니다. 그럼 요 라인은 무조건 상부 인하점이다. 근데 이 상부 인하점은 하부 인하점보단 높네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인하점을 말할 때에는 어떤 인하점을 의미한다고요? 하부 인하점, 얘를 그냥 인하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소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소 상태가 지속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얘기하고, 발화점, 자연발화점 혹은 착화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연발화가 될 수 있는 최저 온도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하점과 이 자연발화점의 차이는 무엇인가? 자, 우리 인하점은요, 외부에서 내가 열을 가해준 거예요. 열원을 가했을 때 연소할 수 있는 최저 온도 포인트를 얘기하고요. 발화점은 내가 외부에서 열원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 열축적이 계속 이루어지면서 열축적에 의해서 스스로 자연발화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자연발화할 때의 최저 온도 포인트를 발화점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알기 쉽게 직관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도록 케이크를 다시 한번 예시로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케이크에다가 초를 붙여서 촛불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후 할 겁니다. 이때 파티를 하기 위해서 초에다가 촛불을 붙일 때 라이터를 갖다 댔는데 불꽃이 싹 오르는 것 같아서 라이터를 쓱 하고 뺐어요. 근데 빼자마자 촛불이 똥 하고 꺼졌다. 그러면 요 말은 인하점엔 도달했지만 미처 연소점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연소점까지 도달해야지만 요 촛불이 지속될 수가 있겠죠? 그럴 땐 어떻게 하나요? 다시 한번 라이터를 갖다 댑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손을 떼도 불꽃은 사라지지 않는다. 요 경우는요, 인하점에도 도달했고 연소점에도 충분히 도달했기 때문에 촛불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물질별 연소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연소 범위들은 물질마다 전부 다 다르게 주어지는 값이고 연소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물질은 아세틸렌입니다. 아세틸렌은 연소 하한계가 2.5, 연소 상한계가 81로 가장 연소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아세틸렌의 연소 범위 암기해 주셔야 되겠죠? 우리 암기법으로 I 곱할 하나 해가지고 암기해 줄 거예요. I고, 아세틸렌 2고, 8 하나, 이렇게 해서 2.5에서 81,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수소입니다. 수소의 경우에는 4에서 75 나오죠. 그래서 암기법으로 수사치료라고 불러줄 겁니다. 자, 수소 4에서 75까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연소 범위가 조금 상당합니다. 물론 아세틸렌이 가장 넓지만 수소도 만만치 않게 넓기 때문에 얘도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산화탄소는 그냥 한번 쭉 훑고 넘길 겁니다. 일산화탄소는 1산까지 보시고 1이온, 74를 그냥 사진 찍자 이렇게 해서 1산 1이온 찍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에테르도 요새 많이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텔, 19금, 살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황화탄소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옵니다. 아세틸렌과 이황화탄소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황화탄소는요 1244 나오죠. 그래서 1.244 얘를 이황씨 1이 샤샤해서 어떻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암모니아의 경우에는 얘도 한번 보세요. 암15 이빨로
메탄, F부는 중요합니다. 우리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이런 친구들은 탄화수소계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탄화수소계 굉장히 위험한 친구들이죠. 네,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메탄은 메O1호, 메O1호 혹은 뭐 메O15 이렇게 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에탄은 맘, 12호, 에탄은 맘 12호 이렇게 그래서 3이지만 만으로서 기억해 주시고요. 프로판의 경우에는 푸들 하나 9호 먹어요. 그래서 푸들 하나 9호. 마지막 부탄은요. 부탁하는 팔자 욕 나오죠. 그래서 부탁 18팔자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부탁 18팔자. 이렇게 해서 모든 암기법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조금 많이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하나, 둘, 셋, 넷, 5개 해가지고 다 같이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 5개, 요거는 한꺼번에 묶어갖고 매프부로서 그냥 모두 다 암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연소 범위에 대한 특성 및 영향 인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1번 동그라미는요, 이전에 봤었던 그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연소 상한계는 크면 클수록 위험하고 하얀계는 작으면 작을수록 위험하다. 요거 분명하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연소 범위는 넓을수록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연소 상한계는 넓을수록 높을수록 그리고 연소 하한계는 낮을수록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두 번째, 온도가 상승하면 분자의 운동이 활발해져 발열 속도가 방열 속도보다 커지기 때문에 연소 범위는 넓어진다라고 합니다. 발열 속도는 열이 발생되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고 방열 속도는요. 열의 방산되는 속도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발열 속도가 훨씬 더 커진다라고 한다면 열이 그만큼 축적되면서 잘 쌓아진다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아지니까 아무래도 연소 범위는 더 점차 넓어지겠죠. 자, 세 번째, 가연성 가스의 압력이 증가하면 연소 상한계가 커져서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가연성 가스들이 많다라고 하면 농도 자체가 어떻게 된다? 더 높아진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험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는 건, 즉 위험해진다라는 의미이니까요. 동일한 의미로서 하나 체크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예외 조건으로서 압력이 높아지면 수소는 일시적으로 연소 범위가 좁아지고 일산화탄소는 그냥 좁아진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서 두 가지를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은 기억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얘네들도 산소 공급원이 원활해지는 거잖아요. 산소가 많다 그러면 얘도 연소가 잘 된다라는 거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상한계가 커지기 때문에 높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해진다라고 표현을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5번 불활성 가스, 불활성 가스는 활성도가 없는 가스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퍼센트가 많아지면 기울 자체가 조금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활성도가 없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연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똑같은 말입니다. 기체들이 투입이 되면 연소 상한계가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연소 범위는 좁아진다. 더 위험하지 않아진다. 즉 더 안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보통 문제는요, 요 위에서 많이 출제가 될 거고, 그리고 영양 인자로서 뭐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여기에서 쭉 훑어보시면은요, 무조건 연소 범위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라는 것은요, 연소 상한계가 커진다, 연소 상한계가 커진다, 혹은 연소 상한계가 감소한다, 이렇게 상한계가 조절이 되는데, 지금 뭐만, 온도만, 온도 영향 인자만 연소 상한계뿐만 아니라 연소 하한계도 같이 조정이 된다라는 것을 무조건적으로 체크 하나 해주시고 가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압력도 예외 조건들 체크해 드렸어요. 여기까지 보시면 모든 오답 문제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